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꿀맛 같은 주말이 금방 지나갔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시장이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투자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만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여하튼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유난히도 추웠던 2월 첫 번째 주 투자일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지표 두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지표는 화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PMI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지표이거든요. 이번 달은 50.9포인트로 저번 달 대비 1.7포인트가 상승했고 예상치도 크게 상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50포인트가 넘어갔다는 것인데 거의 1년 만에 PMI 지수가 50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은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가 된 실업률도 미국 경기가 호황이라는 근거를 뒷받침을 해주었는데요. 1월 실업률은 4%로 현재 두 달 연속 실업률이 0.1%씩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입장에서는 환호할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횡보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 세계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세 문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번 주 주말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주말 내내 뜨거웠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한 달 보류하면서 어떻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또 한 번 관세를 예고를 해주었는데 다음 주에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해주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나라들인지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국이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관세 우려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국 시장은 관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 종목들에게 영향을 줄 텐데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 1% 정도 하락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보면 약 1% 정도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데 다우존스가 0.8%,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했으니까요.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계좌에서는 월배당 ETF들 분배금이 들어왔었는데요. 분배금에다가 돈을 조금 더 환전해서 2월 매수분을 적립을 했었는데 JPQ를 두 주를 매수했고 디보는 세 주를 더 매수하면서 각 120달러 정도씩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JPQ는 세금을 제외하고 1월 분배금으로 0.38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월 평균보다 약간 적었고요. 그리고 JPI도 0.28달러로 역시나 평균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그리고 디보는 0.14달러로 평균과 동일하게 분배금을 지급했는데요. 세후 기준으로 배당률을 보면 JPQ가 8.3%로 가장 높고 JPI는 6.1%, 그리고 디보는 배당률이 4% 정도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JPQ는 54주, JPI는 32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보는 118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현재 세 종목이 다 플러스 구간이니까요. 이번 달에 추가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또 분배금을 받으면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이렇게 매달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볼 텐데요. 한국 시장도 이번 주에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2400을 바닥으로 굳건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2500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월요일에는 관세 영향으로 다시 25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2400 후반에서 2500 초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은 약 6천억 원을 순매도했던데요. 정말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오길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연기금은 약 6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으니까 연기금은 작년 말부터 계속 국장 비중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흐름이라고 관찰됩니다. 자, 그리고 IS의 계좌를 보면 이번 주에 기아차를 10주 매수했는데요. 기아가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사실 배당락 전에는 추가 매수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내려왔길래 95,000원에 10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런 관세 리스크가 현대 기아차 주가에 미리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이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다음 주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아차를 95,000원에 물을 탔으니까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9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10주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주씩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보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평단가를 회복을 한다면 조금 덜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구를 보면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월배당 ETF를 둘러싸고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미국 배당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하튼 월 중순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상품들은 다음 주에 2월 분배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영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금 영향에 따라서 저도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지난번에 10주를 덜어 놓았으니까요. 다시 매수하면서 물을 조금 타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맥쿼리 인프라 실적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지만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6%까지 올라왔는데, 여하튼 올해 내로는 평단가를 회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JR리츠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래에셋 일반 계좌인데요. 이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잔고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저번 주 대비 주가가 2%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주가가 또 하락한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수량을 조금 더 줄이고 싶긴 하지만 당분간 주가가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냥 분배금만 받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삼성증권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그룹인 삼성그룹이 밸류업 발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1월 31일에 그룹 계열사 중에 처음으로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발표를 했는데 밸류업 내용이 꽤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증권도 조만간에는 밸류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을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말에 이 종목을 투자할 때는 배당락을 회복하면 매도할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48,000원이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배당락을 회복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밸류업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조금은 더 지켜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음 주에 기아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삼성증권은 그냥 매도를 하고 기아를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주들이 4분기 배당금을 차근차근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분기 배당주들의 4분기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시고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